안녕하세요. 문다소 주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홍보 차수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변형을 하고 각 개소에 설치될 수 있는 다양한 중문을 실제 설치해 보면서 설치된 모습과 또 설치되었을 때 구동되는 방식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타입은 아시는 것처럼 74B 타입입니다. 자, 74B 타입 같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개소를 보게 되면 우선 일단 현관 부분은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자, 만약에 드레스룸 이쪽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드레스룸 중문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정해서 지금 보고 계신 74B 타입의 평면도를 3D로 변형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지금 이 3D의 도형이 바로 74B 타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현관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관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현관 개구부가 약 1m 한 7cm 정도가 되고요. 현관 옆에 형성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팬트리 도어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이쪽 벽면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벽면을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문 중에 원 슬라이딩 중문이 있거든요. 이 원 슬라이딩 중문이라는 거는 이 현관의 넓이만큼의 도어가 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관의 넓이보다 이쪽 벽면이 좀 더 작아요. 한 10cm 정도가. 그래서 좀 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런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7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문이 다 설치가 가능한데 3연동 주문 같은 경우는 이 개오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1m 뭐 7cm다 그러면 60%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5에서 한 80, 75 정도 열려요. 그러니까 방문 정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신발장 옆에 가벽을 철거를 해서 약 한 1m 50 정도의 사이즈의 현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3연동은 설치했을 때 충분한 중문의 효율을 낼 수가 있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은 우선 일단 가장 먼저 이사 전에 시공하는 게 아니라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사 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우선 일단 청소 전에 시공을 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시공을 해버리면 이사를 하게 되면서 또는 이제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중문에 찍히는 현상이 거의 한 6대4 비율로 발생을 합니다. 뭐 작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보양 작업을 해 놓더라도 스크래치는 낫지 않지만 뭐 찍힘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중문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날카롭거나 또는 이게 묵직한 어떤 한 도구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찍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새 제품에 그런 자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일단 AS를 진행을 거의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집안에 머무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억지로 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문 같은 경우는 뭐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 이후에 편안하게 시공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먼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쪽 부분에 비닐 가림막을 여기에 치게 됩니다. 비닐로 가림막을 막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먼지를 충분히 이제 막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 설치가 끝나면 에어 브러셔로 최대한 불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할 만큼의 그런 먼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청결하게 해서 저희가 시공을 마무리한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문을 설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문다수 중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폴드 스윙 중문입니다. 자, 폴드 스윙 중문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폴드 스윙 도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우선 일단 폴드 스윙 도어의 장점은 뭐냐? 양방향성 도어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그리고 밑에 하부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 걸림이나 또는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끌고 들어왔을 때도 어떤 걸림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싱도 이렇게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으로 하실 수도 있고, 들어올 때 밀어서, 그리고 나갈 때도 역시 밀어서 나갈 수 있는 양방향성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레일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신발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여기 레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레일을 피해서 발을 내딛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실 복도 쪽에 어떤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어 버리려고 할 때 레일이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뭐 로봇 청소에 있어서 그렇게 하진 요즘은 않지만 간단하게 있는 먼지 사실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걸림이 발생을 하고, 또는 이제 외부에서 여름이나 이런 모래가 묻어서 들어올 때 그 레일에 이제 끼임이 발생하는, 그래서 좀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레일이 있는 제품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폴더싱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과 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전체 닫히면 이게 공간은 딱 폐쇄가 됩니다. 이 공간에는 TPU 가스켓이라는 부분 부속이 이제 달려 있는데요. 그 공간만큼 고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끼어도 그 고무가 그 손가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전혀 끼임 현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 지금 이쪽에 문틀에 많이 손을 기대고 있는데 문이 닫혔다. 그러면 또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이 닫힐 때 마지막에 이렇게 속도 저감 장치 댐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손김이나 손김 여러 가지 이런 뭐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안전한 중문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그 다음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을 기본 가이드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즉 뭐냐면 문이 들어왔을 때 현관문으로 들어왔을 때 손잡이가 가장 거실 쪽으로 가까이 있어야 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있으면은 이쪽으로 더 와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 크진 않아요. 근데 적응하면 사실 전혀 불편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기본 가이드를 제가 안내를 좀 드린 거고요. 실제 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리는 거는 끝까지 이렇게 밀었을 때 반 고정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드나듦의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게 바로 폴드스윙 도어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간결하고 약 85%의 이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큰 짐들이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다른 아파트의 현관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불편함을 좀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보양 작업이거든요. 바닥의 보양과 그리고 공간에 비닐 형태로 비닐 소재로 가림망을 이렇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먼지를 일부 차단하면서 시공을 하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문다소는 이렇게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시공을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설치된 폴더 스윙들을 보게 되면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불투명이라든지 투명이라든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또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유리가 문에 고정되는 이런 이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손잡이도 화이트, 골드, 블랙. 그리고 문틀은 약 20, 30여 가지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충분히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패치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로는 화이트 계열 쪽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현관 자체가 좀 좁은 공간이라서 어두운 컬러를 하게 되면 좀 답답함이 있다라는 이제 소수의 이제 입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소비자분들의. 그래서 대체로 후기를 보시면 화이트 계열 쪽이 한 80% 이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바깥에서 좀 집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서 개방감을 좀 높이는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몰딩, 유리의 몰딩을 흰색으로 같이 통일화시키고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준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 매트 베이지인데요. 약간 베이지 컬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블랙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포인트가 심하니까 화이트 계열로 살짝 약간 이렇게
테두리만 형성되는 정도로 줘서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게 베이지 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 개방했을 때는 이 정도의 오픈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화이트 계열의 손잡이는 골드,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아래 하단을 막은 옵션이에요. 아래 하단을 막는다는 거는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둬서 좀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신발이 보여지는 걸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불투명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신발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 자체도 조금 막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는 사실 3만 원 정도의 옵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린 계열의 컬러들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립니다. 얘가 좀 블랙이라서 조금 탁하게 보이는데 기본 화이트 계열 쪽의 현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린 계열로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단일채도 같은 경우, 이게 무채색 같은 경우 좀 무겁잖아요. 뭐 그레이나 블랙 같은 경우. 근데 약간 그린 톤으로 하게 되면 좀 약간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약간 단조로운 컬러가 아니라 컬러감이 있는 느낌들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리듬감 있는 그 현관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의 몰딩도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열렸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레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드나듦이 편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우드톤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유리 몰딩을 이렇게 블랙. 그러니까 포인트란 포인트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유리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불투명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리를 이제 접합하는 형태라서 조금 금액이 높아요. 기존 이 고시보다는 약 한 10% 정도 더 비싸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좀 유리가 좀 깨지면서 흩어지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전한 유리, 안전 유리를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망임 유리입니다. 철망이 들어가서 깨어지더라도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유리가 바로 이제 망임 유리인데 아주 작은 그 유리 파편들은 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리, 안전 유리라고 좀 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유리로서도 충분히 현관에서 깨지는 정도에 깨지지 않습니다. 뭐 망치나 뭐 이런 강한 그 고체 물체를 던지거나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저희가 지금까지 유리가 깨져가지고 사용상에 깨져서 AS 받은 경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현관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활동 방향의 장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에 코튼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 몰딩도 화이트로 전체적으로 맞춘 거죠. 그래서 딱 블랙만 포인트가 되게끔 하고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은은한 컬러라서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세로 유리기도 하고요. 유리의 몰딩은 골드, 손잡이도 골딩해서 매칭을 준 다음에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을 줘서 좀 무게감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안정감 있게 선택을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또 분할을 해서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금액이 높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설치 사례들을 보게 되면 통창의 유리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좁은 공간이라서 조금 개방감이 좋은 현관을 많이 의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치 후기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컬러를 결정을 사전에 미리 하신다고 하면 박람회장에서 컬러를 보시면서 바로 구동 방식만 선택을 하셔도 고민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종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종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유리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통유리.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를 분할하는 디바이딩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뭐 최대 6개의 면으로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단조로우면서 여백의 미가 있지만 너무 단조롭지 않게 라인 디자인을 좀 더 주는 이런 4구 정도의 4분할 정도의 디자인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은 선택을 하고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 아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치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아치 디자인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원슬라이딩은 도어 현관의 넓이만큼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현관 벽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현관의 넓이가 지금 현재 1m 뭐 7cm라고 하면 지금 이쪽 벽체는 약 96cm 정도 좀 작은 거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자 열어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좀 가야 돼요. 요 정도까지만. 안 그러면 이제 여기 팬트리 도어에 문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이 열리지 않고 또 넘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문을 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바깥에서 보게 되면 자, 최초에는 정상적인 가동 범위는 이 손잡이 이 끝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기존의 현관 사이즈에서 10cm에서 12cm 정도가 덜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덜 열리는 정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실제 사이즈라서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가 원슬라이딩이 덜 열리게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 한 92, 3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관의 방화벽이 한 95cm 정도로 기존 스탠다드거든요. 그 정도 열린다고 생각하면 한 2, 3cm 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약간 설치하는 어떤 그 상황, 그러면 즉 그 현관의 그 바닥면에 그 세대의 바닥면의 높이 편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덜 열릴 수도 있어요. 1, 2cm가 더. 그래서 그런 오차 범위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 원슬라이딩의 설치 사례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게 더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더 열려버린다면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어가 안 열려요. 열리게 할 수는 있겠으나 예쁘지 않는다는 거죠. 디자인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열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 정도 덜 열린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74 B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원슬라이딩에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 이렇게 최초에 보여드린 것처럼 통창으로 가능합니다. 그 통창을 할 때는 유리의 장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강화 유리를 하는 걸 선택을 권장드리고요. 강화 유리 옵션은 3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정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통유리를 하지만 좀 디자인 자체가 조금 가미된 이런 디자인을 원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사면을 분할하는 이 십자형 형태의 사구 C 유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선택이 되고 있고요.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그 투명 유리 4분할. 지금 이 사이즈가 지금 74 B타입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원슬라이딩이 설치되면 사이즈가 이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인데 아래 하단을 이제 막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을 막는 이유는 주방에서 바라볼 때 신발이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에 안방이 있을 때 방에서 아이들 방인데 밖을 바라봤을 때 신발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는 이 모습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아래 하단 마금을 선택을 하시면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옵션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망사 보이시죠? 그리고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도 묵직하다는 거. 그래서 주변에 이런 흑경이나 이런 마감재 매지 부분들이 블랙 계열로 좀 보여준다고 하면 이렇게 검적 블랙으로 선택을 하셔도 잘 어울린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동일한 망임 유리지만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를 분할해도 이 유리를 다른 유리로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문다소 중문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사분할은 좀 전에 봤던 십자형 사분할이 있고 이런 형태의 사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유리를 하게 되는데 브론즈 유리는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화이트 계열이 좀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또 차가운 느낌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좋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약간 이런 이렇게 브라운 컬러들이 상당히 더 온화한 느낌을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도 브론즈냐 투명 유리냐 이런 부분도 좀 더 내 집안의 취향에 어떤 맞게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 스탠다드는 손잡이 바로 앞까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팬트리 쪽 벽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거에 한 2배 반 정도가 덜 열리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인데 이렇게 간살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간살이 좀 약간 디자인틱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인 간살, 그 전체 간살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렇게 우드톤으로 램핑을 해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전체 간살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손잡이는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도 전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우드톤으로 랩핑을 해서 아래 하단을 막고 유리는 이렇게 모리쇠 유리로 불투명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매칭은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는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서 등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전기 누전이 되면 문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동으로 전환되면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동보다는 좀 더 힘겹게 열리지만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돼요. 힘겹게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조금 더 힘을 주면 충분히 열리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집안 내부에는 이게 자동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터박스가 이렇게 되는데 한 16cm 정도의 높이에요. 좀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설치가 된다라는 걸 한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 디자인은 이렇게 위아래 아치 형태로 가능하시고요. 또는 코너만 이렇게 아치로 가능해요. 여기는 브론즈 유리,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예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따뜻한 느낌들이. 그렇게 코너만 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코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코너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 아치를 두르고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좀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한 이후에는 이렇게 다른 유리로 변경도 가능해요. 이게 샴페인 골드 컬러거든요. 여기는 화이트 컬러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아치를 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드톤으로 다시 더 추가 랩핑을 해서 간살 형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에가 보이는데 여기를 불투명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공간에 맞게끔 유리라든지 마감재 컬러라든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슬라이딩 중문의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비대칭 여닫이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자, 요게 그다음에 요 디자인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통창 형태 4분의 3 면적의 유리와 4분의 1 쪽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열리는 형태 구조가 되고요. 유리를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치에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가장 먼저 요 문이 열리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설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결하고 깔끔한 중문이라서 큰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문은 이 높이까지에 대한 이 문틀들이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반듯반듯한 정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4분의 3 정도의 더 큰 문이 열리면서 이 회전 반경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 바깥으로 한번 밀어서 열리는 모습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서 열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회전 반경을 가져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쪽 부분에 신발을 벗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여기쯤에 벗고 밀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시 나갈 때도 이렇게 밀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여기 있는 신발이 이게 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을 때 이 정도에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여기 벗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들어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 못 벗는 거죠. 막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하다.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충분히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불편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문 같은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갈한 모습들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중문 중에 하나라는 거.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려보고요. 실제 설치된 사례를 좀 보면서 얼마나 예쁜 중문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치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분할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코너를 라운드로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 유리를 분할하고 이 유리를 다른 유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귿자형 손잡이하고 아치형 손잡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아치형 손잡이의 기본형은 아치인데요. 뭐 이게 좀 둔탁하다 싶으면 이렇게 기본형 디귿자로 변경이 가능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형태로 아치 가능한데 이렇게 위쪽에 다 코너를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양쪽 다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제가 정갈한 느낌의 중문의 1등은 비대칭 여닫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실 라인들이 너무나 심플하고 깔끔해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모습만 봐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브론즈 유리고요.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일반 투명 유리.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 살짝 들어가 있는 유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본형이고 아치를 두르고 유리를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으로 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중문의 현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변화무쌍한 중문을 원한다고 하면
이 비대칭 여닫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5년, 10년 이상 사용했는데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리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동일한 옵션인데 손잡이를 디귿자형과 아치형 그리고 유리는 투명 유리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여기는 완전 개방감이 시원하고 여기는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느낌. 근데 이렇게 앞에 방이 있으면 이 방에서 좀 약간 아이들 방일 때 이제 그 방이 좀 보여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부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불투명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레버형 손잡이로도 변경 가능해요. 블랙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간살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랩핑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도장 마감에다가 랩핑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부담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화이트 컬러의 모르세로 유리 패턴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투명 유리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거죠. 사실 여기 신발이 되게 많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시선을 차단하는 이런 느낌을 기능을 하는 게 이렇게 하단 막음 옵션이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 지금 현재 74 B타입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딱 여기가 1m 5cm였거든요. 되게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74 B타입 같은 경우는 비대칭 여닫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치보다는 이렇게 통창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디자인틱한 느낌을 주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바라봤을 때 열렸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가 개방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는 다양한 디자인 옵션과 변화무쌍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비대칭 여닫이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저희 문다소 중문의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체 통유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시선에 걸리는 디자인이 없어요. 그래서 문 틀만 있고 전체에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문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1m 10, 1m 이하의 좁은 현관에 아주 개방감이 우수한 느낌의 또는 기능을 하는 중문을 만들고자 해서 리버서블 도어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중문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통유리로 하고 싶은데 그런 중문을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중문이 원슬라이딩 설치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폴드싱 도어나 리버서블 도어나 원슬라이딩 도어나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디바이딩 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들을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 리버서블 도어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74 AB 그리고 64 AB, 65C 이 타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현관의 넓이 사이즈가 1m 10보다 작기 때문에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할 경우에 상당히 개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냥 딱 이런 식의 문 하나가 됩니다.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개방감이 되게 우수하고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사용감도 되게 우수하고요. 접히는 구조라서 양 방향으로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리버서블 도어의 사용 모습입니다. 전체 화이트 컬러입니다. 되게 심플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네, 아주 심플해요. 전체 통 유리 때문에 95% 정도의 개방감을 가져옵니다. 정말 좁은 공간에서는 으뜸입니다. 그래서 지금 74, 64 AB 그리고 74 AB에도 정말 편하고 레일이 없습니다. 전체 다 고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다소의 리버서블 도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레일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4 B타입 같은 경우도 리버서블 도어 설치했을 때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실제 설치된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 쪽이다. 거실 방향 쪽으로 해야 되고 한번 열려 있는 모습 한번 설치해 볼까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에 위치한 상태에서 전체를 개방하면 이런 형태로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개방이 되니까 거의 95%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부피 큰 물건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 정도는 개방이 충분히 된다. 라는 정도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세대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계고부의 사이즈 또는 이 벽의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열릴 수 있고 덜 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1, 2cm 정도의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 리버서블 도어 설치 사례를 좀 보면서 여러 옵션들이 있는지 또 어떤 느낌들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현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74 AB 타입보다 더 작습니다. 1m 5cm 정도였었거든요. 더 작아요. 살짝 더 작거든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리버스블 도어를 설치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현관 정도의 모습을 느끼는데 여기 다른 도어 설치하면 좀 많이 더 좁은 느낌 많이 나거든요. 여기도 조금 더 넓은 구조, 여기는 이쪽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이렇게 통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방감이 우수하고 우선다 이 문이 있다고 하면 뭐 이쪽 방도 마찬가지지만 냉방, 난방 그리고 여기서 들려오는 소음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되게 세거든요. 이 방이 되게 침입을 많이 받아요. 그런 추위와 더위에.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차단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난방, 냉방에 대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블랙 컬러에는 브론즈 유리 여기 이제 투명 유리거든요.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 열렸을 때 이 정도까지 오픈이 되니까 뭐 거의 다 오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사실 95cm 정도의 현관입니다. 너무 작죠. 그렇지만 리버서블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방풍과 방한 그리고 방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기능하면서도 중문을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의 큰 장점입니다. 오히려 좁은 공간, 현관의 베스트인 거죠. 자, 이렇게 컬러도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시고요. 유리나 아래 하단 마금, 손잡이 컬러 변경 가능하시고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도 이렇게 유리 몰딩 그리고 아래 하단 마금의 테두리를 골드로 매칭해서 중간중간 포인트 보면 이렇게 측면에 이런 매지의 마감들이 약간 옐로우 계열들이 빛이 나면서 이 테두리의 컬러 포인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옵션인 것처럼 연출하고 색상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리버서블 도어의 모르세로 유리 네, 시원한 감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기능하면서도 디자인틱함으로써 답답하지 않는 선택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매지 부분들이 블랙 계열로 보여지는데 손잡이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매칭하심으로써 전체적인 컬러 포인트 화이트 앤 블랙이 요소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인데 이렇게 우드 톤하고 일치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흰색 컬러로 포인트를 주신 거예요. 이제 블랙보다는 흰색이 좀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95cm 정도의 현관이거든요. 정말 작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로 불티망치를 하면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차단한 겁니다. 여긴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였었어요.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도 다양한 옵션과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했을 때 충분히 그 기능과 답답함이 없고 오히려 냉난방과 방음에 대한 효율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문이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저희 리버서블 도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내 구성원, 가족 구성원의 특징과 그리고 내 집안의 어떤 인테리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디자인틱함이냐 또는 어떤 사용의 안정감이냐 편리함이냐 요런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중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앞으로 점점점 더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더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관 중문의 필요성은 거의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동일한 제품이지만 만들어진 자재의 어떤 프리미엄급, 저가 고가에 따라서도 사용 수명이 되게 오래 갑니다. 1, 2년 안에 AS가 나는 저가형 기성품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10년이 다 가도 고장이 없는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입니다. 저희 문다수 제품은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프리미엄 자재를 사용합니다. 사실 외형만 바라보면 소비자분들께서는 이게 저가형 자재인지 중고가형 자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다수에서는 저희 부스에 오셔서 이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왜 어떠한 가격적인 편차가 있는지, 아니 똑같은 제품인데 왜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쌉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한샘에서 판매하는 중문이 저희 문다수 중문이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그 합격 기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제 사용된 자재들의 절단면을 실제 보시게 되면 이래서 고가형 프리미엄 제품들이 가격 편차가 있고 이런 제품을 구매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장시간 저희 문다서 중문의 설명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문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중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주 품목들에 대해서 상담받고 구매하시려고 하면 사실 박람회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영상으로 각 타입별 실제 제품들이 설치되었을 때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영상으로 먼저 제가 준비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충분히 시청하신다고 하면 중문을 선택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또는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문다소 중문 박람회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